사회입니다. 사회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토지는 생산재인과 동시에 소유재이다 해야죠. 건설업자한테는 택지비, 건축비 들어갈 때는 생산재이지만 토지가 분양받은 수분양의 입장에서 여기서 차를 주차하고 출퇴근하시면 이거 소비재로서 부동산이 됩니다. 가정은 소비주체 아시죠? 그죠? 소비주체. 두 번째, 건물 내용요소와 생애 주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물 이용에 대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이런 건 다 자연현상입니다. 물리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버팀 연수, 물리적 내용 연수이죠. 그러나 이제 경제적 내용 연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밥벌이 하는 기간이니까 다르고, 그다음 건물의 물리적 이용수익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 신축 단계. 그래서 5번 답. 자, 3번 상권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2번.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 규모는 작다. 보석점처럼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저 멀리까지 상권 규모가 크죠. 우리 백화점은 상권이 좀 크잖아요. 편의점은 가깝고. 그 다음에 4번 토지 분류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한 남은 부분은 뭡니까? 남은 부분은 빌공차, 공지죠. 공지 빌공짜 공지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위험,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 자, 가격 수준이 비슷. 이거는 획지죠. 획지이지. 틀렸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5번 지대, 토지 임대로 지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독점지대설은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소유 자체 지대 발생, 소유권 절대 지대설입니다. 이게 차익지대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도 발생한다. 최열등지도 절대지대가 있다. 절대지대설이죠. 칼막스. 요즘 인기가 좀 올라가는 칼막스.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특성에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기억은 부동산 활동 국지화 지역 분석, 부동성이지. 그 다음에 니은은 소유익 사용한다. 이게 영속성, 오래 쓰니까 임대차 시장 발달. 그리고 디귿, 최유효 이용 승리 근거다. 다용도,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최유효 사용합시다. 그 용도 다양성. 그 다음 니은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과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대체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개별성, 개별적이니까 비교 어렵죠. 그래서 1번. 자, 이런 것도 앞에 있는 한 기억 니은 정도만 알아도 나머지는 확인 검증으로 맞출 수 있다. 7번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아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든 또는 불안전 경쟁 시장이든 시장 탓하지 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투기운이 없다 하는 결론이죠. 효율적이란 말 자체가 정상 이윤만 있다. 플러스 투기 초과 이윤도 없고 마이너스 손실도 없는, 효율적이면 바로 정상 이윤만 나타나는 정상가 가격 거래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이 옳고 2번 틀렸습니다. 2번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여 마케팅하는 마케팅 믹스 사피 전략 중에서 프라이스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양 대행사는 유통이죠, 유통. 플레이스입니다. 분양 대행사한테 분양된 아파트를 상품이라 했죠. 유통 관계입니다. 플레이스. 프라이스가 아니고 플레이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관계 마케팅은 아니다. 자, 아니다 원리는 고객 심리적 접점 단계 때문에 관계가 아니고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포지션이 아니고 이거는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이 포지션하고 같은 것이 그 위에 프로덕트하고 같은 겁니다. 그 둘 다 같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포지션이다 이 말은 제품 차별 공급인데 이것하고 위에 있는 프로덕트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 둘이 같은 거기 때문에 사피믹스는 프로모션 와야 되지 포지션 오면 안 되죠. 그래서 포지션하고 프로덕트하고 같아. 제품 차별 공급. 이걸 알면 그 힌트로 답을 바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때 부동산 기대 수익률과 분산 구하세요.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대부분 되고 분산은 분산을 구하면 되지. 자, 곱해서 한번 대보면 제일 먼저 수익률이 10%, 20%, 30% 확률이 나와 있네요. 일단 제가 그 10% 있고 20% 있고 30% 숫자를 단순화 명시해 줬네요. 근데 확률이 30, 확률 제가 앞에다 점만 찍으면 된다 했죠. 점만 찍으면 됩니다. 점만 찍으면 돼요. 쓰나만 하고. 그 바로 그냥 곱해서 대보면 되지. 10%에 0.3은 3%는 20%에 40%는 8%죠. 30%에 30%는 9. 우리가 수익률은 항상 이렇게 퍼센트 써주는 습관, 그리고 확률 분포는 항상 0.3, 0.4, 0.3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푸시면 돼요. 앞에 점만 찍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389 합치면 얼마다? 20%. 389 짓고. 그럼 분산 구하세요. 분산은 우리 분산을 이렇게 나눌 분, 흩어질 산, 시그마, 바로 이 부동산 같으면 시그마 제곱 이렇게 구하는데요. 기대값 20%. 기대값이 20% 나왔습니다. 20% 기대값. 그 다음에 예상값 10%. 이 차이, 제곱의 기대 0.3 더하기 기대값 20%, 예상값 20%. 차이, 제곱의 40% 기대. 마찬가지로 20%, 예상값 30%. 하여튼 이 차이, 제곱의 기대 0.3. 이게 분산정인데, 분산정이 엄청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20%에서 이 20%에서 빼면 빵이지 이게. 이 필요 없지 그지? 아예 계산하지도 말고 10% 빼기 20%는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0% 제곱은 내나 10% 제곱 똑같죠? 이건 10% 제곱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 빼기 20% 10% 아닙니까? 10% 제곱. 이 둘 다 같은 거야 이게. 둘 다 같은 길이야 이게. 얘도 10% 제곱이니까 같은 거 0.3, 같은 거 0.3이다. 그러면 결과가 10%, 자, 10% 제곱에 0.3, 0.3 합치면 얼마야? 0.6이죠? 10% 제곱이 얼마일까? 10% 제곱. 10% 곱하기 10% 이게 10% 제곱인데 10% 제곱인데 10%는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 10분의 1. 10%의 10분의 1은 1%야 이게 1%. 맞습니까? 그
그 1%에 0.6이니까 0.6%지. 0.6%. 답은 0.6%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구해도 계산해도 약 한 3, 40초 만에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이거 출제하고 나서 이거 오류 출제 아닌데 오류 출제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 치고 전후 후무할 사태가 벌어졌어요. 오류 출제가 아닌데 오류 출제로 인정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기 시간이 10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말도 아니죠. 개별성, 개별 가격이고 시장 지역별 땅 상대평에 대한 가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활동에,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자, 니은이 틀렸죠.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회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중도덕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다. 그 다음에 리얼. 자, 리얼.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활동 주체는 인간이지만 투자자지만 활동 객체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대인, 대물 다 중요합니다. 대인, 대물 그러니까 사람 관계, 물건 관계 다 분석해야지. 그 다음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정성이 아니고 그렇죠. 부동성이지. 부동성.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현장에 가야 합니다. 자, 1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보전 활동이 아니고 수복 재개발한다. 수복 재개발. 수리 복구 하락하는 수복, 수리 복구. 우리 고도, 경주처럼 수리 복구. 현재 시설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 재개발. 수리 복구하라. 수리 복구하라.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13번. 현금 흐름이 당 같은 투자는 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할인율, 이자율은 10%다. 사기간은 1년이다. 자, A 부동산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현금 유출이고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5,786만 원이 유입된답니다. 이걸 할인해서 현금 유입 현재 가치를 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1.1 다 해야죠. 나누기 1.1. 원래는 1 더하기 이렇게 10%로 이렇게 나누게 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데 1.1 바라면 되죠. 1.1로 다 나누면 현재 가치가 나와요. 현재 가치가 5,260원 나오고 그 다음 B 부동산도 마찬가지. 자, B 부동산 4,000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4,730원인데 1.1로 똑같이 나누게 하면 얼마나 오느냐? 4,300원. 자, 이 계산기를 전부 다 쭉 뒷끝부분 거 쭉 한번 다 두드려 보면 돼요. 그럼 C 부동산 3,000, D 부동산은 2,000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현금 유입되는 것이 3,575인데 나누기 1.1 하면 3,250원. 그 다음 D 부동산도 2,398원 나누기 1.1 하면 2,180원 이렇게 되네요. 순 현재가치 제일 큰 거 했으니까 A 부동산은 5,000원 돈 나갔고 돈 들어오는 현재 가치가 5,260이니까 260원이래. 260원.
여기가 이제 MPB A 부동산 순현가이고, 그 다음 B 부동산도 4,000원 돈 나왔고 현재 가치 4,300원이니까 300원이 순현가고, D 부동산은 3,000원 투입됐고 돈 들어오는 현재 가치가 3,250원이니까 250원 남은 돈, 그 다음에 2,000원 투입되고 2,180원, 180원 순현재 가치. 그럼 순현가 제일 큰 순서는 요놈 B, 그 다음에 A, 그 다음 C, D, 이 순수죠. 그 답은 2번 답이다. 자, 이 문제도 좀 빨리 푸시는 분은 이게 현재 가치만 비교해가지고 순현가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 약 한 빨리 구하는 분은 한 30초, 조금 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40초 안에는 다 됩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못 푼다, 몰라서 못 풀지, 알면 시간 전략형이 됩니다. 하여튼 학교로는 시간 전략형입니다. 시간 전략형. 그래서 학교론부터 풀고 민법을 나중에 풀고, 민법은 시간 전략형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듯이 민법부터 풀고 개론부터 풀면 개론 계산 공식은 전부 다 찍어버리고 생고생해서 점수 잘 안 나와요. 그래 하지 마시고요. 자, 14번.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 2년 동안에 연말에 2,000원씩 불입 투자상품 가입했다. 이 투자상품 이자율이 연 10%라면 현재 가치가 얼마냐? 자, 하여튼 미래 현금 흐름만 알면 되는데 1년 후에 2,000원 현금 유입되고 2년 후에 말에 2,000원 현금 유입됩니다. 이놈들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게 묻는 취지죠. 그러면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1.1 하고 이거 나누기 1.21 하면 그게 답이지. 두 개 더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3,471원이 나오는데 3,471원이 나오는데 이거 절사해보고 없애버렸죠. 그래서 3,400 빵빵 1번이 답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게 왜 1.1이죠, 이게? 1년 후는 당연히 1년 후 돈을 현가 할인하려면 이자율 10%니까 여기 1이고 1.1이고 여기 1.1이죠, 2년 후. 3년 후는 1.31이다 하니 이제 1.331. 그 아시죠? 그 숫자야, 그 숫자.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은 이거 당연히 10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죠. 단 워낙 오랜만에 하신 분은 계산형을 어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산형은 득점 받칩니다. 자, 15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옵셀, 다른 지와 옵셀 임대 수요는 7% 증가, 대체제네요. 대신 비싼 거 임차 안 하고 싼 걸 더 임차를 증가했으니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형 수요 가격 탈성. 자,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몇 프로 감소했다? 5% 감소. 엄마 한마디 할 때 딸내미 0.5마디 했습니다. 1보다 작은 비탄력적 0.5. 그 다음에 교차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는 뭐냐? 나하고 관계는 니를 안 사고 나를 샀으니까 대체 관계죠? 니도 사고 나도 사고 이랬으면 보완관계지만 소형 임대아파트 임차 수요를 줄인 반면에 오피스텔 임대 수요를 널리 붙잖아요. 너를 사지 않고 나를 샀으니까 대체 관계이죠. 그래서 5번 답. 제가 대체 보완 2개 나오면 대체가 답이라 했습니다. 아직. 그다음 16번. 공공재는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공공재 공급은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되는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면 세금이 많이 거친다, 적게 거친다? 엄청 적게 거치겠죠. 군대를 자발적으로 입소하라 하면 공급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사회 필요량보다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게 됩니다. 자, 17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대응적 유지 활동. 대응이란 것은 사후 대응이죠. 사후 대응. 사후 대응 유지 활동은 시설 등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이 아니고 사후 대응입니다. 사후 대응. 사후 대응이죠. 사후 대응. 사후 대응. 사전적, 예비적, 사후 대응. 틀렸다. 용어로만 확인하면 된다. 자, 18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틀렸습니다. 지역 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 지역 지구 구역제 있죠. 그치? 지금 다 외부 효과 공법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공법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외부 효과를 부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지. 부의 효과 감소. 자, 19번. 주택금융 관련 다음 사항 옳은 것은 이건 참 이 문제는 참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 하셔도 좋은데 자, 기억. A는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소재하는 주택 매입 위해서 LTV 50%만 적용하여 주담대 2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할 때 A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 담보 평가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느냐. 자, 거꾸로 2억 결과적으로 대출받을 돈이 나왔거든요. 근데 자산 가치는 얼마 이상짜리를 사야 2억을 빌 수 있을까 이 말이거든요. 이게 50% 아닙니까? 50%. 50%. 자산 가치에다가 50% 하니까 2억이 되면 되죠. 그럼 4억 이상짜리 사면 되지. 4억 이상짜리. 4억 이상짜리 사면 된다. 그냥 메꾸기면 무조건 메꾸기만 하면 돼요. 메꾸기. 공식이 필요 없고. 그 다음 니은도 나올 가능성 답지만 일단 해봅시다. 담보인정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 40%인 지역에 연소득 4천만 원인 B가 매월 원리금 변동 상환액 150만 원인 주담대 받으려 할 때 B의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150만 원 대출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 말인데요. 자, 연소득이 4천만 원 있습니다. 4천만. 4천만 원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40% 했거든. 40%. 그럼 4416 1600이죠. 1600. 1년치가 1600이라. 여기 연봉이 4천이니까 1년치입니다. 그럼 나누기 12 해야 매월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기 들고 16 나누기 12 이렇게 하니까 133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133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1년에 150만 원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이래 물었잖아요. 안 되지, 안 되지. 133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받는다. 대출 못 받는다. 그래서 2번 답. 근데 이렇게 생각 사고를 돌리는 게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출제 가능성도 낮고. 자, 다음 20번은 X. 21번 유량, 저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 저량은 일정 기간, 기간은 유량이죠. 그 다음에 유량은 일정 시점, 이거 기간이고 틀렸고, 유량의 애가 아니고 저량의 애로 주택 재고량, 부동산 투자사 자산가치. 그 다음에 저량의 애가 아니고 유량의 애죠. 거래량, 신축량이 있다. 5번이 정답. 우리 이미 기본서를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우리 위탁하고 수탁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수탁자가 관리하죠. 그래서 틀린 게 됐어. 수탁자가 부탁을 받은 사람이니까 부탁받은 사람이 관리하지. 자, 23번. 부동산 정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 MPTB, 영어로 쓰는데 MPTB의 하나는 저당 집합물의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여러 종류, 이거는 CMO입니다. CMO. 다계층, 우리말로는 다계층 채권에서 다계층이지 MPTB는 여러 종류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4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는 부동 정책이 아닌 것은? 4번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택지 소유 상한, 이건 오래전에 폐지, 위헌 법률 폐지됐죠. 자, 25번.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가격 발생 요인은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땡 틀렸죠. 가격 발생하려면 수요 공급이 시장판에서 만나가지고 가격이 발생하여 계속 존재, 이게 발생 요인입니다. 수요만 있어가 또는 공급만 있어가고 하나만 있어가고는 안 되죠. 같이 있어야지. 같이 만나야지. 시장판에서 만나야 가격 결정이 됩니다. 사고 팔고. 그 다음에 26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3번.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되면 동결 효과가 발생하여 지가가 하락한다. 자,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에서 양도세가 중과세 되어버리면 공급 안 해. 공급 감소.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거래량이 줄고 상승이다. 하락 틀리지.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죠? 가격 하락을 싶은데 오히려 높이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 자, 27번. 다음 가로에 부채 비율, 가로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자, A회사. 그대로 T자 집어넣으면 돼. T자. 자, T자에 자본 총계가 16만이고 부채 총계가 4만 원이니까 자산 합계는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지, 20만 원. 두 개 합치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부채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물으면 부채 비율은 4만 나누기 자기 자본 이렇게 하면 되지. 4, 4, 16, 4분의 1, 25%지. B에서도 마찬가지. 자, T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T자. B에서도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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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그럼 자산은 둘 합친 40만이고 부채 비율은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기 지분 20만 분의 20만이니까 1, 100%. 자, 28번.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군용 거래량은 감소한다가 아니고, 자,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에서 건축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그럼 시장판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또 우측으로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만나죠. 가격은 하락하겠지. 그래서 군용 거래량 감소 X 틀렸습니다. 자, 29번.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땡. 낮아야. 자, 균형 가격이 30만 원인데 월세가 정부가 보니까 임차인이 불상타해서 2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시오. 이렇게 규제해야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감소하고 포퓰럼 정책이지만은 그나마 영향을 받죠. 만약에 35만 원 이상 받지 마라 하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30번. 우리나라 부동산 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 리치 요놈이 거의 한 문제씩 때로는 두 문제 나온 해도 있죠. 자, 4번. 구조적 리츠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 땡 틀렸고, 이건 명목상 회사입니다. 우리 이 실체 리츠 회사 자유관리 리츠 말고는 위탁관리 구조적 리츠는 용어 자체도 구조하는 데만 쓰는 거니까 당연히 명목상 회사이지 실제 회사가 아닙니다. 상근 임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틀렸다. 자, 31번.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틀린 거 4개. 1번.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높아져야지. 못 사는 사람이 대도시에 많습니까? 외곽에 많습니까? 대도시, 뉴욕 할렘가처럼 대도시에 빈곤, 질병, 범죄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적어지는 게 아니고 많아지는, 높아지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맞고 3번.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간 분산이 아니고 유사활동가는 뭉쳐서 산다 이래 됐죠. 코리안타운, 저펜타운, 차이나타운 자기끼리끼리 분산하면 안 되고 뭉쳐야 되죠. 틀렸지. 그 다음에 4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는 관계없다. 아니다. 고소득자는 교통축, 고급차 타고 출퇴근 하기 쉬운 축에 있고 반대편 달동 내에 저속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5번. 잡화점 세탁소는 흩어져야 살고 산재성 맞고, 백화점 기금속 이거는 집재성이 아니고 집심성이죠. 심, 도심 센터에 있어야 한다. 자, 32번. 부동산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의 상한가이다. 자, 우리 상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죠. 여름 직전에 회복, 봄 맞네. 근데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직전 거래 사례는 저 바닥이죠. 바닥 밑에 한선 기준가격이다 해야지. 상하면 틀립니다. 오늘 수업했죠. 그죠? 봉수할 때. 자, 그 다음 33번. 다음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희죽, 허허하는. 그래서 니은, 미음, 화폐 시장 가치,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할인하지 않는 방법.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부동산 가입 공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5번. 표준지 34번 안 했습니까? 그러네. 그렇게 해서 빼물라고.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부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부채. 자, 부채란 것은 이거죠. 1층은 지분이고 2층이 부채금융이다. 2층 찾아라 이 말인데, 조인트 벤처는 출자고 1층이고 ABS 자산 채권 담보부 정권 발행해서 돈 빌린 거지. ABS, MBS. 주택 상환 자체. 나중에 돈 빌리가 건설업자가 주택 건축하고 나서 주택으로 두 채 줄게, 세 채 줄게. 주택 상환하는 사채입니다. 부채입니다. 공모연 정자 지분이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도 역시 1층 지분이죠. 자, 35번. 5번에 표준지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가 아니고 이게 가격조사 완료일 기준으로 일시적 이용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래야 됩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현장이 아니고 가격조사 완료일이 우리 공식 기준일이 되듯이. 자, 36번. 채유효 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이건 용어인데 용어. 초가토지. 집 사면 집을 샀는데 이게 땅이 너무 이게 많은 초가 이만큼 해서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을 초가토지라고. 토지가 조금밖에 여유가 없어가 상추 심어 먹고 하는 이거는 이제 일시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건데 이런 초가에서 다른 거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보고 초가토지 합니다. 자, 초가토지는 현존 지상 계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 토지를 말하고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틀린 거죠. 37번 X. 전혀 지금 의미 없는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가 연금법, 기금법, 직선법 이런 게 있을 텐데 감정평가를 할 때 시험도 거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38번 다음 자료로 평가한 부동산 가치. 이것도 현장에서는 못 풀게 되시지. 근데 한번 해봅시다. 단가가 얼마냐 하면 실제 예상 임대료가 60만 원이야. 자, 60만 원 단가이고 곱하기 수량인데 수량은 20실이죠. 20실. 그러면 1억 12 1200만 원. 이게 가능 총소득이야. 공실불량부채가 지금 5%다. 그리고 5%하면 50, 5로 60만. 자, 60만 빼고 그러면 1140만. 여기 유효 총소득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영업비용 빼고 개인 의무비는 아니고 수선비 관리비 빼면 여기 140이 됩니다. 140. 여기 영업 경비라. 저 개인 의무비나 소유자 급여, 고용자 급여는 영업 비용이 맞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급여는 아니죠. 이거 3개 빼면 1000만 원. 여기 바로 순영소득입니다. 꽃순이. 순영소득이고 임대소득이고. 이렇게 5년 후에 얼마에 팔았냐면 5년 후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가 8억이 나와야지. 8억. 그래서 요 놈은 5년 연금연가계수 임대소득 아닙니까? 가유순 세세에서 5번 나오겠죠. 연금이래 연금. 5년 연금연가계수. 자, 5년 연금연가계수 보니까 4.2. 또 요거는 5년 후에 팔았을 때니까 8억 양도세 내고 지분 복귀. 일시불의 현가계수 0.75죠. 요거 두 개 합치면 답이라. 임대소득의 현재 가치, 양도액의 현재 가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돈 나가고 보유할 때 돈 들어오고 양도할 때 돈 들어오죠. 보유하고 임대할 때, 양도할 때 돈 들어오는 현재 가치라. 우리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 구하는 개념. 시험 현장에서는 물론 안 풀어도 되겠습니다. 계산형에서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까다로운 게 한 문제 나왔다. 그럼 무조건 찍어 풀면 됩니다. 그거 해봐야 한두 문제밖에 거의 안 나와요. 한두 문제. 한두 문제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자, 39번. 감정평가 분류 및 부동산 가격 제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필지 토지 일부분 도시계획시설 저축되어서 수용될 경우 저쪽 부분에 대해 보상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 성립할 때는 보상 등은 부분, 일부분만 평가할 수도 있다. 예외로. 부분 평가이지. 그 다음 도심 지역의 공업 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 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상대적 기회비용, 기회비용 원칙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는 기회비용이 다 존재하므로 이어서 동일한 효용, 그리고 땅값 더 비싸다. 다른 데 임대하면, 매도하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공장에 임대하면 당연히 이 공장에 임차하게 되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 다른 데 임대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기회비용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 40번 이것도 이 당시 풀기가 아주 상그럽습니다. 풀고 나서도 헷갈리 가지고 힘들고 그렇지.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지 맙시다. 괜히 헷갈리 가지고 머리 계산이 어렵다는 이미지만 나온다. 이 당시는 조금 전에 아까 계산한 구한 문제하고 이 두 문제가 상그럽게 나왔어요. 해설도 엉터리고 뭐 전부 다 엉터리가 너무 많았어요. 할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사회 하여튼 가능한 빠른 속도로 끝내고 계산형을 하겠습니다. 계산형. 자, 수고 많았습니다.